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내 안의 잠재적인 힘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세계적인 자산가이자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동기부여가 토니 로빈스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 모두 앞뒤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단 1년 만에 순수익 12억을 달성하고 체중은 한 달 만에 13kg를 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공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을 보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거듭하며 그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수 있었고 마침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낡아빠진 아파트를 탈출해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300평이 넘는 저택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나 자신을 도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가 말하는 성공 방법,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거인이 보낸 편지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일에 뒤통수를 맞곤 하죠. 그럴 때면 어차피 세상은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데 내가 애써봐야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가며 가진 애를 다 쓰는데도 여전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는 도전이 두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이 싫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연거푸 경험하는 실패는 크나큰 고통이 됩니다. 좌절을 맛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자꾸 좌절을 겪다 보면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중엔 뭘 해봐야 소용있겠냐는 생각까지 들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학습된 무능, 즉 실패한 경험 탓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파괴적인 마음 자세에 빠진 것입니다. 즉, 무력하다고 자신에게 주입시킨 상태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라도 당장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말합니다. 시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더라도 나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실패는 한 걸음 전진을 위한 발판이기 때문이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거나 무기력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에 실패한 경험 때문일 때가 많죠. 하지만 미래는 결코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미래는 결코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미래를 향해 가면서 백미러를 길잡이 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면 분명히 사고를 내겠죠. 상황을 개선하려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매일매일 상황 개선을 위해 강력한 행동을 취하되
심지어 그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니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성공의 열쇠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매일매일 상황 개선을 위해 강력한 행동을 취하되 심지어 그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시자 커넬 샌더스를 아시죠? 커넬 샌더스는 어떻게 이토록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버드 같은 인류대학을 나왔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그가 꿈을 향한 첫걸음을 뗀 것은 놀랍게도 65세가 되던 때였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 나이에 행동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그는 빈털터리의 혼자였어요. 그가 받은 첫 사회보장연금은 고작 1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그야말로 미칠 지경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사회를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 그들에게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는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답이 떠올라요. 맞아. 사람들이 내가 만든 닭고기 요리가 맛있다고 했어. 그럼 이 요리법을 식당에 팔면 어떨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즉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어림도 없는 소리지. 이 요리법을 팔아봤자 집세도 안 나올 거야. 이번에는 좀 다른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그럼 요리법을 팔 것이 아니라 닭을 제대로 요리하는 법을 직접 보여주면 어떨까? 맛이 좋아서 식당이 잘 되면, 그래서 손님이 늘어나 닭 요리 매출이 늘어나면 수입의 일부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해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커넬 샌더스는 이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겼어요. 그는 하얀 양복을 입고 직접 식당을 찾아다니며 닭튀김을 어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는 포기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는 성공의 첫 번째 열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간적 힘이라고 부를게요. 인간적 힘은 끈기 있는 실천력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커넬 샌더스는 이 힘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음식점에 대해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다음번 식당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전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몇 번이나 거절당했을까요? 2년간 무려 1009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샌더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는 음식점 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절당해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들은 아니요라는 말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꿈이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 무엇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책의 저자 토니 로빈스는 형편없이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화장실 욕조에서 설거지를 하던 때 끊임없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되새겼다고 해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
내 인생에 영원히 영향을 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끊임없이 강력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려운 시기는 곧 지나간다. 라고 자신에게 되풀이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 삶이 비참해 보일지라도 내게는 감사할 일이 많다. 친구가 둘이나 있고 신체도 건강하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대신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원하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속의 좌절감 따위를 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으며 다만 지금은 침체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소용없어 보여도 몇 년 동안 노력을 하면 그 보상을 결국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무언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무언가를 시도해야만 하죠. 필요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목표를 잃지 않고 인내와 유연성을 갖고 꾸준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대신 그 전에 해결책이 어디에도 없다는 잘못된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토니 로빈스는 이에 도움이 되는 10일간의 도전이라는 훈련을 강력히 추천하는데요. 실제로 그는 이 훈련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며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삶의 올바른 길을 찾았다고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10일간 도전해보세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하나, 지금부터 열흘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질문, 단어, 비유도 모두 거부하세요. 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온 수단을 써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세요. 셋, 아침에 일어나면 삶에 활력을 주는 아침 질문을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삶에 활력을 주는 저녁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울 만큼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지?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지? 등등 우리가 지난 콘텐츠들을 통해 공부했던 질문들을 이용해보면 좋겠죠. 넷, 앞으로 열흘 동안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책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다섯, 부정적인 생각이나 질문, 감정이 떠올랐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즉시 생각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5분 이상 빠지게 된다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이 10일간의 도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 게임의 목적은 계속해서 열흘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지내는 것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오래 빠져들게 되면 며칠 동안 훈련해왔든 그에 상관없이 첫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살아가면서 미래에 끊임없는 이득을 얻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선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습관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좀 더 강력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엄청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날마다 성장하며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새로운 습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대를 정립하게 됩니다. 이 효과를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둘, 지금 결단을 내리세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모든 행동은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단의 힘이 바로 변화의 힘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종종 만나곤 하죠. 하지만 적어도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믿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과는 단지 우리의 한두 가지의 결단의 결과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삶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리는 결단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동안 누구와 어울릴지, 무엇을 배울지, 무엇을 믿을지, 이미 내린 결정을 변경할지, 아니면 계속 밀고 나갈지 등등에 대한 결단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무언가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전념할지도 결단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결단을 내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나는 살을 좀 빼려고 해.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참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죠. 이런 말은 그냥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날씬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뜻을 전달할 정도죠. 하지만 진정한 결단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지 새로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불가능과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해냈을까요? 이들은 모두 어느 순간에 그만하면 좌절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고가 아닌 삶은 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진정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단은 자신이 실천하겠다고 결정한 일 이외에는 다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일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진정한 결단은 모래 위가 아닌 시멘트 위에 선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그으면 돌이킬 수 없죠.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가능을 극복하고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은 매일 세 종류의 확고한 결심을 한다고 해요. 첫째,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둘째, 현재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금 당장 해야겠다는 결단 2가지만 내려보세요. 우선 손쉬운 결심을 하나 해보세요.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결심을 잘 지킨다는 약속을 해두세요. 결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훨씬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강력한 결단의 근육을 키우게 되실 거예요. 이제 훨씬 강한 의지가 필요한 두 번째 결단을 내려보세요. 자신을 고무시키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그 결단을 지키는 자랑스러움을 지금 맛보시기 바랍니다. 셋, 성공을 이끄는 말을 하세요. 몇 년 전 토니는 사업상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다가 말이 가진 놀라운 힘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어떤 협력 업체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 때였습니다. 동업자 한 사람이 아주 흥분해서 얼굴이 벌개진 채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네요. 토니는 그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화가 나면 훨씬 강해지는 법이지요. 그리고 강해지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동업자는 그저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렇게 한마디 내뱉습니다. 약이 좀 오르는걸? 약이 오르다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약이 조금 오르는 정도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지는 셈이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약이 오르다니. 왜 그런지 몰라도 토니 또한 약이 오른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고 보니 화난 것이 좀 진정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약이 오른다. 매번 분노나 좌절감을 느끼다가도 약이 오른다 라는 말을 하면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들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화난 감정이 곧 누그러지는 경험을 한 건데요. 단지 한마디 말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특정한 말 또는 자신에게 말을 하는 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고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좌우합니다. 만약 우리가 화가 났다, 치가 떨린다, 끝장났다, 기분이 안 좋다 라고 말하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이런 말을 하다가 혈압이 급 상승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화가 난 대신 약이 올랐다 라고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일에 묻힌 대신에 나를 찾는 이가 많다 라고 생각한다면, 짜증난다 대신에 자극받은 이라고 한다면, 거부당한 대신에 오해를 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믿으셔도 좋아요. 아마도 이런 얘기가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에이, 표현을 좀 바꾼다고 해서 기분이 쉽게 바뀔까? 라고 생각하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말이 우리 기분을 바꿔놓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행복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2배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냥 괜찮은 기분 대신 황홀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혹되었다고 해보세요. 좋은 기분 대신에 끝내주는 기분이라고 해보세요. 우리는 결단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천하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내주는 기분으로 천하무적이 되어보세요. 오늘은 토니 로빈스의 거인이 보낸 편지와 함께 했습니다. 토니 로빈스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이 책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으로 제대로 동기부여하며 알게 된 분인데요. 오늘 함께한 거인이 보낸 편지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핵심 부분을 집약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를 이야기해보자면 토니 로빈스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재단이 있어요.
이 재단에서 연례 행사인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 바구니를 내어주면서 이 책을 함께 주기 위해 간결하고 읽기 쉽게 책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 굉장히 두껍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저도 절판 되기 전에 운 좋게 책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받아보고 예상치 못한 두께에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실제로 책을 보고 읽을 엄두를 못 낸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 더 쉽고 간결하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아놓은 책이 거인이 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그래서 훨씬 더 좋았어요.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본 책을 읽으니까 훨씬 이해도 잘 되고 좀 더 깊은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절반된 책이지만 중고로는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막막하신 분들,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한 용기를 제대로 얻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